오늘의 투자처 똑바로 잘 걷고 계십니까? 군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척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치 모시고 본격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림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름 명민승. 녹화 당일 이 남자와 작가와의 첫 만남엔 남모를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까똑에 걸린 사진만 보고 오라! 윤재원이. 제2의 윤재원? 왜냐? 사진 공개합니다. 어우, 사진 어마어마합니다. 네. 짜잔. 네. 저기요, 저 다른 누구 사진 갖고 있는 거예요? 명민승 원장. 이거 진짜 본인 맞습니까? 오! 이야. 맞습니까? 네. 프로필 사진하고 다른데 맞습니까? 제 아무리 남자의 변신은 무죄라지만 이 남자의 변신은 유죄다, 유죄. 그것도 정신병감이다. 대체 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어쨌거나 다시 이름 명민승, 명민에서 명민승. 척본이 꾀돌이상입니다. 얄밉게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타입. 실제로 내노라는 수재들만 들어간다는 대학에 떡하니 들어가서 그 후에 신경외과 의사로 승승장구!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운동이면 운동.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자격증까지 갖춘 한마디로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 그중 가장 잘하는 건 바로 진료라는데 네. 허리도 못 펴던 환자가 다시 일어나 당당히 걷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본인 말에 따르면 원장님 인상이 너무 좋았어. 쌤 얼굴만 봐도 병이 더 낫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었다고 하던데 글쎄 믿음이 글쎄. 100세까지 건강한 척추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건강을 똑띠 단디 챙겨 나가는 의사 신경외과 명민승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사실 명 원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도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운동 하세요. 운동도 추천하실 수도 있겠지만 허리 아프신 분들은 원장님 이게 어떤 운동하면 좋아요? 라고 맞아요. 하면 보통 걷기만 잘하세요.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걷는다는 게 허리 척추 건강에 도움이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척추 운동이라고 하면 네. 사람들이 엄청 거창하게 뭔가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우리가 걷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 네.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장점이 많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팔과 다리도 다 움직이고 네. 그리고 허리 운동까지 되거든요. 네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허리 뒤에 네. 손을 얹어놓고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척추 기립근. 네. 여기가 움직여지는 게 느껴집니다. 네, 맞아. 예.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허리도 많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허리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낮 시간에 햇볕을 받으면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비타민 D 생성이 촉진되고 그러면서 골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좋네요. 예. 네. 근데 이 그 걸음걸이가 자세가 안 좋으면 맞아. 오히려 그 안 걷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중요한 얘기다. 네. 네. 그러면 척추와 관절에 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로 걸으면은 척추랑 관절에 모두 다 도움이 되겠지만 네. 바르지 않은 자세로 걷게 되면 척추라든지 관절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근데 반대로 척추나 관절이 안 좋으면은 걷는 자세가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걷는 자세만 봐도 척추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딱 알 수 있어요?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알수 전문가들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걷는 자세만 왜냐하면 봐도. 명민승 원장님이니까. 네. 힐을 신었을 때는 솔직히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아. 좀 이렇게 걷게 돼. 실제로. 예. 뒤뚱뒤뚱? 이렇게 오. 걸어야지. 아니면 넘어질까 봐 이렇게 네. 걷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 솔직히 이래요. 바로 이 예쁘게 걸으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걸어. 오. 총총총총 이렇게. 저는 그냥 씩씩하게, 한 가지. 씩씩하게 걷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걸어요. 왜? 뭐 편하지 한 가지 않잖아 그렇게 안 지금. 걷잖아. 한 가지 그렇게 안 평상시에 걷잖아. 빼고 그래 그렇게 걸어야지.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걷더니 항상 이렇게 한강씨는 이렇게 이렇게 걷더라고 이렇게. 근데 박수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힐을 신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폭도 좁아지게 돼 있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게 돼 있습니다. 예, 쏠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척추가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오지 않고 앞쪽으로 쏠리게 앞쪽으로. 되면 전반적인 디스크들이 다 부담을 갈 수 있고 이제 이 힐이. 나이나 이런 걸 고려해봤을 때 네. 디스크보다는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질환이 올 위험이 있으니까 네. 좀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가희 씨는 어떻습니까? 네. 한강 씨는 보면 아까 걸을 때 약간 어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예. 걷는 걸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걷는 걸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걸으면은 일단은 양쪽 하지에 있는 뭐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 불안정성이 생기기도 쉽고요. 발목도 안 발목이 조금 왼쪽 발목이 조금 안 그러니까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네. 걸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골반 같은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허리 디스크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잘 걷기도 힘든데 원장님이 잘 걷는 방법을 좀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네네. 나와서 어떻게 걸어주세요. 걷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턱의 위치인데요. 네. 턱. 우리가 보통 턱을 이렇게 하고 걷는 경우가 많은데 네. 턱을 살짝 당겨줘야 됩니다. 어. 당겨주고 시선은 전방 15도 정도. 전방 15도. 네, 이렇게 당겨주면서 살짝. 정도 한 20에서 30cm 앞 정도를 본다고 네.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팔 같은 경우는 손목에 힘을 빼고 네. 주먹을 이제 살짝, 살짝 뭐 쥐고. 계란 잡듯이 네. 쥐어주고 팔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깨와 등을 바짝 펴줘야 됩니다. 음. 어깨와 등을 딱 펴서 똑바르게 하고 네. 그 다음에 허리도 펴줘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허리를 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 맞아요. 배를 뒤로 내밉니다. 넘어. 그게 허리를 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복근에 힘을 줘서 네. 위로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배를 허리를 펴줘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다리는 이제 밖으로도 아니고 안쪽으로도 아니고 11자를 네. 유지한 상태에서 아. 걸어야 되는데 걸을 때는 발을 디딜 때는 네. 발 뒤꿈치부터 네. 발바닥, 아, 발끝 맞아. 이런 순으로 해서 걷는 네. 게 좋습니다. 잡고 어 진짜 각이 딱 잡히네. 자. 되게 어색해 지금. 이렇게 어. 걷도록 그거 되게 어색한데? 노력해야죠. 네. 아니 그거 너무 아니요 괜찮아. 좋아요 좋아요. 그럼 40대 이상은 어떤 질환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여기 40대 이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요. 네. 40대 이상에서는 이제 안타깝게도 노화가 조금씩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리 질환도 노화와 관련된 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40대에서는 디스크 질환이랑 노화와 관련된 허리 질환이 거의 반반이지만 네. 50대가 되면은 이제 확연하게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많아지거든요. 50대부터는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척추관 협착증. 네. 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한데 네. 척추관은 머리에서부터 이제 신경 다발이 쭉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네. 허리까지 내려오고 그 신경관이 가지를 내서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로 전부 다 신경을 분지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 예. 그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네.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의 통증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은 특히나 여성분들에서 많이 더 많이 나타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체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65% 정도는 여자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50대 정도 되면 많은 여성분들이 폐경을 맞게 되고 폐경을 맞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겨서 허리 주변 근육이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에 부담이 더 많이 생기게 예. 되고 더 빠르게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합니다. 네. 그럼 40대, 50대, 60대는? 네, 60대도 이제 뭐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질병으로는 척추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척추 압박골절이라는 거는 이제 척추뼈가 이렇게 주저앉는 네. 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뼈가 부러지려면은 보통은 뭐 부딪히든지 네. 뭐 심하게 외상이라는 다치든지 게 있어야 되죠. 예. 외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척추 압박골절은 외상이 없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골다공증이 심하게 되면 네네네. 우리가 속이 빈 계란 껍질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툭 해도 깨지기 쉽잖아요. 아. 네. 그래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서 허리가 아파다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넘어진 적도 없다. 네. 그렇죠. 다친 데도 없다. 네. 근데 왜 이러냐? 네. 근데 골다공증 엄청 심하신 사람들은 기침만 해도 오. 골절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요? 아니면 그냥 허리를 살짝 이렇게 돌리다가 돌렸는데 하면서 아. 골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수술 기술도 좋아졌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빨리 되는데도 난 수술 안 해. 아니야 하는 그런 사람들 분들이 있잖아요. 계세요. 많죠.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수술 없이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뭐 뼈주사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뼈주사는 아니고요. 네.
뼈 주변에 있는 이제 신경근, 네. 신경근 부위에 주사를 하는 네. 선택적 신경지 차단술이라고 부르는 시술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진통제랑 네. 마취제 이런 걸로 해서 신경이 통증을 못 느끼게 네. 만드는 주사거든요. 네. 그런 주사나 아니면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치료들을 병행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한 70에서 80% 정도는 그 정도 치료만 해도 효과가 좋아져요? 있습니다. 그 이제 그건 요통이 심한 네, 경우죠. 요통만 심한 경우는 그 정도로 좋아지고 네. 특히나 이제 뭐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네. 관절이나 디스크에 무리를 좀 덜 주게 된다면 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아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다리 당김이라든지 저림 증상이 너무 심하다. 네. 그런 사람들은 정밀 검사를 하고 네.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 다리만 저리고 허리는 아프지 않은데도 이 척추관 협착증의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그럴 수 있나요? 네,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난 허리 하나도 안 아프고 네. 다리만 아프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 예전에 허리가 아팠던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처음에 경도의 디스크 질환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가 살짝 뒤로 나오면서 요통이 처음에 발생합니다. 근데 경도의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는 조금 쉬면은 허리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생기고 낫고 이런 걸 반복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죠. 담 걸렸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맞아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되게 되고 이제 신경근 부를 누르면서 네. 다리 통증이 엄청 심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아프니까 허리 통증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다리만 아프다 아프다. 이런 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네.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데 하는 맞아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허리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게 우리가 바닥에 앉는 거, 네. 바닥에 앉는 그러니까 게 소파 엄청 앉는데 꼭 바닥에 앉아요. 네. 어르신들 양반 그럼 일어날 다리는- 때 아이고 이러면서 맞아요. 일어나시거든요. 우리가 허리가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그 척추 4번, 5번이나 척추 5번 허리뼈, 요추 5번과 네. 천추 1번 네. 사이에 디스크와 관절이 엄청 많은 무리를 받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이제 그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60에서 70대에서 항원 육아를 맞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기를 안아가지고 옮기고 눕히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약간 표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고 하는 맞아, 거랑 맞아요. 맞아요. 네, 똑같은 네. 거거든요. 아이니까 더 네. 얼마나 더 애쓰겠어요. 근데 이제 60대 70대면 한창 척추의 퇴행이 점점 진행할 나이거든요. 네. 근데 더 허리에 부담을 주다 되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애 보느라고 병원을 못 옵니다. 네, 맞아. 맞아요. 병원 못 오고 병원을 오더라도 뭐 치료받자 하면은 손주 봐야 돼가지고 그냥 얘 치료 봐야 받을 수 되니까 맞아요. 바쁜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는 게 거의 못 걷다시피 하셔가지고 어떡해. 병원에 오시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늦게 오면 늦게 오고 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척추를 바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척추를 좀 잘 관리하기 위한 생활 수칙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허리를 아껴 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앉아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바닥에 앉는 거 하지 마시고 네. 책상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생활들을 좀 유지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금연과 체중 관리입니다. 우리가 그 척추관 협착증이 처음에 경도의 디스크 질환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스크를 많이 아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디스크는 혈관이 없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무혈성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이 없이 영양분을 이제 주변에 있는 혈관에서 확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거든요. 네. 그래서 흡연을 통해 가지고 피 속에 산소 양이 떨어지게 되면 디스크로 가는 산소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양분도 없고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네. 디스크의 노화가 매우 빨리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금연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체중 관리는 똑같은 이치입니다. 항상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절이나 맞아요. 디스크 쪽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척추관 협착증 오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걷기 운동, 척추관 협착증은 좋으니까 네. 걷기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셔가지고 네.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을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담 같은 거 걸렸다는 표현으로 많이 말하는데 네. 저희가 실제로 환자들이 오면은 대부분 다 담 걸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검사를 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담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담이나 이런 것처럼 일시적인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네네.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네. 그때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걸 해보고 필요한 경우 MRI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검진하고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